2억을 보탰어요. 손주 학교 때문에 이사 간다길래요. 그런데 그 집 복도 바닥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김치를 주워 담고 있더군요. 문틈으로 손주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화장실은 가족만 쓴대요. 저더러 찜질방에서 쉬다 오래요. 그날 밤 저는 맨발로 한겨울 찜질방에 갔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친아들 집에서 사람도 아니게 됐을까요? 저는 반찬 가게를 30년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묵 깎고 김치 담그고 장조림 조리고 손이 빠른 건 그 세월 때문이에요. 몸에 밴 냄새도 있어요. 마늘, 젓갈, 고춧가루.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반찬 가게 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손님이 이거 양 좀 더 주세요 하면 아깝지만 한 숟가락 더 퍼주게 되잖아요. 손이 큰 게 습관이 되는 거죠. 남편이 그랬어요. 당신 냄새 맡으면 집 온 것 같아. 그땐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한테는 그게 싫은 냄새였나 봐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아들 정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서준이 학군 문제 때문에 이사 가려고. 그래, 좋은 데로 가라. 근데 엄마, 돈이 좀 필요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2억이요. 2억. 그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를 끊고 통장을 꺼냈어요. 정기예금 1억 2천만 원, 적금 3천만 원, 보험 해약하면 5천만 원. 딱 2억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 돈인데 증서 쓰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인데 무슨 증서를 써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썼어야 했나 봐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럴 거라고 믿었거든요. 송금하고 며칠 뒤 사진이 왔어요. 새집 거실, 환하고 넓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좋은 곳 왔어. 저는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어요. 언제 초대받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바쁘겠지. 이사 정리하느라 2달째 명절이 왔어요. 엄마, 올해는 조용히 지내려고. 서준이 감기 걸려서. 3달째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성호야, 엄마 한번 놀러 가도 돼? 엄마, 요즘 혜리가 좀 예민해. 조금만 기다려줘. 4달째, 5달째. 제가 전화하면 받긴 받는데 나중에 전화할 게만 반복됐어요. 친구 오키가 물었어요. 야, 너 그 집에 한 번이라도 가봤어? 아니, 아직. 2억 보탰으면 초대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그 한숨이 왜 나온 건지 몰랐어요. 반년이 지나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쌌습니다. 이번엔 진짜 조심했어요. 냄새 덜 나는 것만 골랐습니다. 장조림, 나물, 멸치볶음, 김치도 딱 한 통만. 서준이가 좋아하는 백김치로. 애 입에 맞게 싱겁게 담근 거였어요. 작은 통에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통 하나하나 랩으로 싸고 비닐봉지에 또 넣고 냄새 안 새게 꽁꽁 싸맸습니다. 가방에 옷까지도 챙겼어요. 양말 2켤레, 속옷, 세면도구, 혹시 하루 자고 오라고 하면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옷 사이에 현금 봉투도 끼워뒀어요. 손주 용돈 50만 원. 고무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옷 냄새 맡아보고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설렜어요. 손주 얼굴 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여러분도 손주 보러 갈 때 그러시죠? 멀쩡히 걷다가도 발걸음이 빨라지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서준아, 할머니 왔어.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거든요. 며느리 해리가 나왔어요. 제 손에 든 반찬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또 반찬 가져오셨어요? 또 그 한마디가 귀에 박혔습니다. 서준이 좋아하는 거.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소독 티슈를 꺼냈습니다. 제가 잡았던 현관 손잡이를 닦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닦는 손이 빨랐습니다. 쓱쓱쓱. 티슈가 하얘지도록 닦았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러운 건가? 거실로 들어갔어요. 정호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아들은 고개도 안 돌렸어요. 서준이는 방에서 나오더니 인사도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해리가 반찬통을 들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딱딱딱 들렸어요. 여기 두면 되겠죠? 응?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 냉장고가 좀 꽉 차 있어서요. 베란다 문이 닫혔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제 반찬만 밖에 있었어요.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제가 정성 들여 싼 반찬통들이 추운 베란다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건데 냄새 안 나게 조심조심 싼 건데 밖에 놔두면 얼어버리는데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해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래 계실 거예요? 아니, 잠깐 서준이 얼굴 보려고. 그럼요. 해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근처에 찜질방 있는데 거기서 좀 쉬시다 오시는 게 어때요? 네. 씻고 편하게 쉬시고요. 저희가 비용 드릴게요. 그때 해리가 제 가방을 한번 훑어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들의 침묵.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를 어디까지 밀어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할머니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알림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어갑니다. 아침부터 물도 안 마시고 왔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자꾸 마려웠습니다. 오는 지하철 안에서부터 참았거든요. 저기 화장실 좀. 해리가 미안한 듯 웃었어요. 근데 눈은 안 웃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화장실은 가족만 쓰기로 했거든요. 해리가 화장실 문 앞을 딱 막아섰어요. 손잡이를 소독 티슈로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저 요즘 이런 거 예민해요. 감염 이런 거. 감염? 지난번에도 어머니 다녀가시고 제가 변기 손잡이 닦다가 손이 다 텄거든요. 저는 말이 없었어요. 감염, 손이 텄다. 그 말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해리가 덧붙였어요. 급하시면 아파트 관리실 옆에 공용 화장실 사용하세요. 관리실은 공용이잖아요. 거긴 어머니 같은 분들도 쓰세요. 공용 화장실, 관리실 옆,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정호를 불렀습니다. 정호야, 엄마 오늘 하루만 있으면 안 돼? 정호는 냉장고 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만 그냥 넘어가줘. 넘어가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해리가 요즘 예민해. 엄마가 이해해줘야지. 정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발, 오늘만. 제발이라는 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어요. 해리가 현관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약속 있어서요. 오늘은 이만 가보시는 게. 말끝을 흐렸어요. 근데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나가라는 거였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양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가방 안에 넣어뒀는데 나중에 찾자. 맨발로 신발을 신었어요. 해리가 문을 먼저 열어뒀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정호는 배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외투만 걸친 채 가방 하나 들고 맨발로 서 있는 노인. 저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밖은 추웠어요. 찜질방까지 걸어가는 내내 발이 시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발목을 파고들었어요. 신발 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서 발가락이 얼얼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아팠어요.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억 줬는데 하룻밤도 못 자게 하네.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근데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입장료 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뜨거웠어요.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웠어요. 딱딱한 나무 바닥이 등을 눌렀습니다. 제 발을 내려다봤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양말도 못 신고 나온 발. 발가락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왜 양말이 없었을까? 분명히 가방에 넣었는데, 2켤레나 넣었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옆에서 누가 코를 골았어요. 드르렁, 드르렁.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이불로 입을 막고 어깨가 들썩들썩했어요. 66년을 살았는데 찜질방 바닥에서 운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 보낼 때도 반찬 가게 망할 뻔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서럽진 않았는데 손주 얼굴 보러 왔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팔을 들어 제 옷 냄새를 맡아봤어요. 김치, 마늘, 젓갈. 30년 동안 배 냄새였습니다. 진짜 냄새가 나나? 옷을 코에 갖다 댔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지는 그 냄새. 거울 속 제 얼굴은 초라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은 구겨져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내가 이렇게 늙었나?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반찬 가게 하면서 아들 키우면서 그렇게 늙은 거겠죠.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우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잘 자. 딱 그 한 줄.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잘 자라고? 맨발로 쫓아내놓고. 잘 자래요.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은 5년 전 겨울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는 아들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줘서 탈이야. 무슨 소리야. 자식한테 주는 게 뭐가 탈이야. 지금은 고맙지. 근데 나중엔 당연하게 여긴다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정우는 안 그래. 착한 애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죠. 당신 마음대로 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찜질방 바닥에 누워서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중엔 당연하게 여긴다. 이역도, 반찬도, 제 정성도 이제는 다 당연한 게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자식한테 다 해주고 나중에 돌아오는 게 냉대뿐인 거. 다음 날 아침 8시였어요. 해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조심스럽고 예의도 있었습니다. 응, 잤어. 죄송한데요. 오늘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었거든요. 아, 그래?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조금 곤란해졌어요. 곤란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냄새 때문에 손님이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약속 시간까지 찜질방에 계셨다가 볼일 보시고 그때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말투는 끝까지 상냥했어요. 부탁 같기도 했고 통보 같기도 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오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키야, 미안한데 나올 때 양말 하나만 가져다 줄 수 있니? 양말? 너 지금 어디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빨리 주소 보내. 지금 간다. 오키는 30분도 안 걸렸어요. 양말을 손에 들고 나타난 오키는 저를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너 왜 이러고 있어? 아니야, 그냥. 찜질방에서 잤어? 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오키가 확 안아줬어요. 야, 무슨 일 있었어? 양말을 받아드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찜질방 로비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찜질방 바닥에서 하룻밤 잤다는 말, 아침에 받은 전화, 냄새라는 말, 화장실도 못 쓴 얘기, 맨발로 나온 얘기까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오키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얘기를 들었어요. 중간에 한번 제 손만 꼭 잡아줬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어요. 오키 손이 따뜻했거든요. 저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차가워져 있었는데 오키 손은 따뜻했어요. 야, 울지 마. 괜찮아.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오키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앞으로 알게 될 진실을요. 한참 뒤에 오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그 돈 증서라도 썼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인데 그런 거 왜 써? 오키가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게 요즘은 다르대. 자식이라도 서류 남기래.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키가 말했어요. 야, 너 가방 한번 확인해봐. 뭘 확인해? 그냥 확인이나 해봐. 돈 넣어둔 거 있잖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를 뒤적였어요. 손주 용돈으로 넣어둔 현금 봉투가 조금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봉투를 꺼냈어요.
고무줄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분명히 묶었는데. 돈을 세어봤어요. 5만 원짜리 10장. 한 장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등골이 서늘했어요. 오키가 말했습니다. 누가 봤네. 얼마 있는지. 오키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야, 너 해리가 인터넷에 올린 거 한번 봐봐. 인터넷? 응, 사진들. 오키가 제 앞으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해리가 올려놓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진이 많았어요. 반짝이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이상했어요. 환불 언제 해주시나요? 연락 좀 받아주세요. 돈 얘기뿐이었어요. 오키가 말했어요. 공부했다가 돈 안 돌려주는 애들. 딱 그 패턴이야. 그러니까 네 돈이 얼마 들었나. 그걸 확인했겠지. 저는 한참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해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 환불해달라는 댓글들. 이게 뭐야? 양말이 없어진 것도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2켤레나 넣었는데 어디 갔을까요? 그게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키와 헤어지고 저녁 약속 시간에 맞춰 다시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해리가 문을 열었어요.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가 아침과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친절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없었어요. 정호는 회사 갔어요.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어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호한테 온 전화였어요. 저는 방문을 조금 열고 나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정호 목소리에 멈췄어요. 엄마는 뭐 하셔? 갑자기 소리가 커졌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방문 손잡이를 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해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자꾸 집에 계시는데 나 숨을 못 쉬겠어. 저는 방문 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숨소리도 안 나게 꼼짝도 안 하고 서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났어요. 냄새도 그렇고 애한테도 안 좋은 것 같아. 정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심해? 집안이 온통 그 냄새야. 소독해도 소용없어.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거실이 보였어요. 해리가 소파에 앉아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제 쪽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왜 못해? 우리 집인데. 우리 집.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2억 보탠 집인데 우리 집이래요. 여보, 나 진짜 못 참겠어. 이러다가 내가 친정 갈 것 같아. 해리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말할게. 빨리 해줘. 제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방문을 살며시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저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세면도구도 챙기고 현금 봉투도 다시 옷 사이에 넣었어요. 고무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번엔 안 풀리게 3번이나 감았어요. 가방 지퍼도 끝까지 잠갔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해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가시나요? 응, 이제 갈게. 아, 네. 김치도 가져가세요. 뭐? 복도에 놔뒀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양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가방 안에 넣어뒀는데 나중에 찾자. 맨발로 신발을 신었어요. 해리가 문을 먼저 열어뒀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정호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방에 있었어요. 배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그곳에서 저는 마지막 존엄마저 잃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통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것들, 냄새 안 나게 조심조심 싼 것들, 베란다에 있던 것들을 복도 바닥에 내놨더라고요. 저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비닐봉지를 집어들려는데 손에 힘이 없었어요. 가방도 들고 있고 반찬도 무겁고 휘청했습니다. 그 순간 반찬통이 미끄러졌어요. 와장창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복도 바닥에 퍼졌습니다. 백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저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김치를 주워 담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국물에 손이 젖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복도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소리 다 들렸을 텐데 방 안에서 정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해. 해리 더 화나게 하지 말고. 방문은 끝까지 안 열리더군요. 서준이만 문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복도 바닥에 무릎 꿇고 김치를 줍는 모습을 그 아이가 다 봤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서준이를 봤습니다. 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서준아, 아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김치를 다 주워 담고 휴지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국물 자국이 남았어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한참을 닦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연이었어요. 엄마, 어디야? 집이야, 왜? 오빠네 갔다 왔어? 응, 갔다 왔어.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아파트 쪽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리던데. 뭐, 복도에 김치 쏟은 사진이 올라왔대. 김치 쏟아진 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제가 무릎 꿇고 김치 주운 거 누가 찍었다고요? 누가, 왜 찍어?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무슨 일 있었어? 수연이가 바로 차를 몰고 왔어요.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부터 흘렸어요. 엄마, 왜 이렇게 됐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무릎이 왜 이래? 제 무릎을 보니 바지가 젖어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이었어요. 다 말하고 나니까 수연이가 울었어요.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런가 봐. 엄마가 2억 보탰잖아. 어떻게... 수연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오빠한테 전화할게. 하지 마.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 수연이가 며칠 동안 알아봤어요. 엄마, 나 오빠네 집 등기부등본 떼어봤어. 등기부등본? 응. 인터넷으로 떼면 되거든. 수연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봐봐. 근저당 최고액 3억 1천.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3억 1천. 엄마가 2억을 보탰는데도
집에 빚이 이만큼이야.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가 혼자 빌린 거래. 오빠는 몰랐대.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어? 수연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해리 인터넷 사진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호텔 조식, 카페. 그리고 그 밑에 환불 언제 해주시나요? 연락 좀 받아주세요. 돈 얘기뿐이었어요.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 집 겉으로만 번듯한 거야.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집의 손님이었던 이유를요. 사진 속 그 웃음이 제 돈으로 산 거였어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양말은 찾았어? 아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2켤레나 넣었다며. 응, 분명히 넣었는데 수연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작게 말했어요. 엄마, 그거 이상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걸요. 양말이 없어진 것, 가방 지퍼가 열려 있던 것, 고무줄이 풀려 있던 것,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 모으니까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증거도 없고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빨리 그 집에서 나와야 했는지를요. 66년을 살면서 사람을 의심하며 산 적이 없었어요. 특히 자식은요. 근데 이제는 자꾸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30년 동안 반찬 가게 하면서 손님들한테 어머니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제가 친아들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아들 키울 때도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닐 때도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 가게 나갈 때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66년 인생에서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워서 느낀 건 돈을 잃은 서러움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한 슬픔이었습니다. 냄새 난다고, 화장실 쓰지 말라고, 맨발로 나가게 하고, 그게 얼마나 아픈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요. 평생 아들 문자는 바로바로 답했는데 이번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 읽었습니다. 그런데 답장은 안 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 안 받아? 엄마, 화났어?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답장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남편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너무 많이 줘서 탈이야. 나중엔 당연하게 여긴다.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리가 했던 말도 떠올랐어요. 화장실은 가족만 쓴대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은 가족만 쓴다면서 왜 제 돈은 당연하게 쓴 걸까요? 그럼 이제 내 돈도 가족만 쓰는 게 맞겠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 뭐가? 집이 경매 넘어갈 수도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리가 빌린 돈 때문에 압류 들어왔어. 그래.
엄마 제발 이 형만 한 번만 도와줘. 꼭 갚을게. 제발. 제발.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도 그날 밤 제발 했었거든요. 정호야, 엄마 하루만 있으면 안 돼? 제발. 그때 정호는 뭐라고 했죠? 엄마, 오늘만 그냥 넘어가줘. 그냥 넘어가자고 했잖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집 화장실은 가족만 쓴다며. 엄마, 그럼 내 돈도 가족만 쓴다. 엄마, 무슨 소리야? 진짜 이럴 거야? 내 이름으로 나간 돈은 오늘부터 빌려준 돈으로 정리한다. 내용 증명 보낼 거야. 정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그럴 거야? 그리고 넌 나한테 다시 제발 하지 마. 그날 새벽에 내가 제발했거든. 엄마, 나는 그날 밤 맨발로 찜질방 갔었어. 화장실도 못 쓰고 복도에서 김치 주워 담았어.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처음으로 제가 사람 대접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가 아니라 제 자신한테요. 며칠 뒤 저는 동네 우체국에 갔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빌려준 돈 2억 원, 채권자 김순애, 채무자 이정호. 도장을 찍는 순간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며칠 뒤 저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30년 하던 일. 무 깎고 김치 담그고 장조림 조리고 이번엔 냄새 숨기지 않았습니다. 랩도 비닐도 그냥 그대로 복지관으로 갔어요. 한 숟가락씩 퍼드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며느리한테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 집에 오는 길 손에서 냄새가 났어요. 마늘, 젓갈, 고춧가루. 며느리는 싫다고 했죠. 복지관 어르신들은 손맛이 좋으시네요. 제 손은 더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이 손이 만든 반찬이 하루의 유일한 따뜻함이었으니까요. 그게 제 존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6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안 되라고 말한 이 할머니. 그날 밤 맨발로 겨울 찜질방에 가야 했던 이 할머니. 양말이 왜 없어졌는지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남았나요? 용서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을 마음에 두고 조금 멀리 서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날 밤 여러분은 어떤 쪽에 마음이 더 기울었는지